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라이머 송현석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강좌가 이제 베이스라는 강좌입니다. 베이스 알죠? 네. 가장 기본기라는 뜻도 그건 BAS이고요. BASS라고 해서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Basic Analysis of Short Sentence입니다. 딱 보죠? 예, Short Sentence. 단문을 영어에 정확하게 Analysis, 분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 분석 독해라는 과정이 있죠? 예,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실 때 지금 그 강좌가 같이 촬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약간 좀 텀을 두고 이제 분석 독해라는 건 따로 이제 현장 강의로 촬영이 되고요. 그거 하기 앞서서 요 강좌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8개의 강으로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문법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은 8강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험을 대비하기 바로 전 단계에 총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굉장히 괜찮고요. 내용은 굉장히 많을 수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할 그런 8개의 그 내용, 8개가 아니죠. 8개 강좌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단문에 대한 연습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당연히 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 학원을 강의를 하시거나 하시다가 느끼겠지만 제가 써놨죠. 단어만 보고 대충 글을 찍는 너희들을 위해 제가 만들었다고 써놨는데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사들이 설명해주는 그 한글이 내가 해석한 한글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해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 많은 오류를 줄이고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내가 스스로 아무 도움이 없는 모든 시험 환경 혹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에서 나 스스로 정확하게 잡아가기 위한 그런 진지한 그런 훈련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문법 과정이 총 정리가 다시 한번 됩니다. 라이머에서 정리되는 거는 영작 패턴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숏 센텐스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중간중간에 그 라이머라고 해서 영작하면서 하는 것도 조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병행이 됩니다. 되지만 기본적으로 단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그 단문 속에 사용된 모든 문법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그런 연습을 저랑 진행을 할 겁니다. 문장이 짧아서 굉장히 쉬운 경우도 있고요. 나름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찍지 말고 정확하게 읽는 그 힘을 이 과정을 통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써놨죠? 아주 세밀한 단문 분석을 여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인 문법과 어법이 응용된 라이머 단문 응용 훈련도 이 안에서 같이 병행이 될 겁니다. 교재는 여러분 받으신 것처럼 제가 제 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BASS 자료라고 올려놨으니까 8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은 페이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운 받으셔가지고 현장 강의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 강의에 직접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복잡한 건 아니고요. 단문을 정확히 분석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연습이라고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면서 우리 실제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써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문제 환경 같은 걸 제가 좀 익숙해지라고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수능이나 탭스나 토익이나 그런 시험에서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장 형태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The group 한 다음에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첫 번째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consist of를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조심할 건 구성하다가 아니라 구성되어 있다. 국어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격처럼 생겼죠? 예, 거기서 걸립니다. 소유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 자체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수동의 형태로 쓰는 것이 be composed of라고 그러죠.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be made up of입니다. 이것도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comprise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한 방으로 가는 타동사인데요. 얘를 of를 쓰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써놓고 뒤에다가 뭔가 블라블라 명사를 써버리면 어떤 주어는 이 명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동사입니다. 그럼 저희 가볼까요? 자, the group consisting of냐 consisted of냐고 되어 있을 때 절대 찍지 말고 먼저 ing가 됐다는 것은 여기다가 ing를 붙였다는 뜻이죠. ed가 됐다는 건 여기다가 ed를 붙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ing를 써버리면 여기다가 ing를 썼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consisted of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ed를 붙였기 때문에 옛날에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동사가 되고, 물론 분사도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The group 해놓고서 뒤에다가 15 major players 15명의 주된 선수 in the league.
자, 리그의 주된 선수로 구성되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finally decided to가 나오죠. 자, 영어에서 마침내 결정하였다. to challenge the world championship. 월드 챔피언십의 챌린지는 도전하다입니다. 여러분 챌린지라는 단어도 찍으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챌린지다랑 챔피언십 사이에 뭐 썼습니까? 전치사. 안 썼죠. 저걸 잡아야 됩니다. 챌린지 어디에 도전하다 할 때 전치사 안 쓰는 타동사라는 것도 오늘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구조가 영어는 기본이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을 길게 하는 것 뿐이지만 일단 주어는 좌우지간 그룹이 주어예요. 이 문장의 동사는 뭐겠습니까? 그룹이 뭔가 하기로 결정했다.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은요. 뭐 다음에 뭐 나오고 뭐 이렇게 위치에서 뭐 공식으로 몇 더하기 몇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공식 갖고 이해하는 습관이 빠른 것 같죠? 그것이 가장 느린 병신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절대 멍청한 짓 하지 마시고요. 영어의 기본은요. 반드시 정석으로 가야 됩니다. 자, 주어 다음엔 동사 나오는 것이 영어의 기본이면 처음부터 이 finally까지는 전부 다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동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동사처럼 생긴 녀석은 다 뭐 그룹을 꾸며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해석해보면 이 리그의 15 major players로 구성되어 있는 그 그룹이 결정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도전하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하신 다음에 평상시 때 The group decided to challenge. The group decided to challenge. The group decided to challenge라는 말을 자꾸 연습해서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룹하고서 동사하기 바로 전에 그룹을 꾸며주는 말이 블라블라 붙는 연습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야 문법이랑 스피킹, 라이팅이 같이 맞물려서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찍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는 한국말에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영어랑 국어는 똑같습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결정했다. 말이 안 되죠? 한글이 안 되는데 영어도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가는 거죠. 바로 영어에서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의 기본이 뭐다? ing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책상에서 자고 있는 아기가 내 여동생이다 할 때 어떻게 써요? The baby. 다음 단어가 일단 is my sister라고요. 이 아기가 내 여동생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뭘 써야 돼요? 자고 있는 하는 상태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슬립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The baby긴 baby인데 어떤 baby? sleeping 해놓고서 뭐 under desk는 여기다 넣든 말든 이런 식으로. 아하, 중간에 끼어드는 말, 뭐뭐 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 그 해당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라 이겁니다. 능동일 경우엔. 수동일 경우에 물론 ed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그래서 오늘 정답은 뭐다? consist of가 구성되어 있다는 동사라고 그랬죠. 걷다가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consisting of가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괜히 수동의 의미인 것 같아서 consisted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필드 해드린 거 있죠? 여기에서 뭐가 응용되냐면 아까 consisting of도 있었는데 be composed of란 말도 있었죠. 제가 괜히 잊어버렸는데 여기 아까 be composed of. 그럼 걷다가 ing 붙여보세요. 뭐가 돼요? 그쵸? be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야죠. 어디다가 붙입니까 ing를? 동사에다 ing 붙이는 거죠. 그럼 being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 being composed of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는 이란 말 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쓴다? the group 한 다음에 being composed of를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런데 상태를 나타내는 being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뭐다? composed of만 눈에 보인다 이거죠. 자, 그럼 정답 다 했습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는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첫 번째 consisting of도 되고 얘를 그대로 써서 being을 생략하고 composed of라고 써도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얘를 냅니다. composed of를 얼추 대충 하는 바보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슬쩍 얘를 쓴다고요. 왠지 또 비슷하죠? ed 붙이고. 아니란 말이죠. 여기다가 ed 붙이면 동사의 과거 시제일 뿐입니다. 구성되어 있었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었다. 결정했다. 동사가 두 개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쓰는 건 consisting of나 이거에서 being이 생략된 composed of만 되는 거라 라는 사실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어는 주어 다음에 꾸며주는 말을 쓰고 나중에 저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어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since the group consists of. 이번엔 내가 consist of를 뭐라고 써놨어요? consist s를 붙여놨죠? s가 붙으면 쟤는 미안하지만 동사입니다. 그쵸? 자, 그럼 가볼까요? since는 영어에 두 가지 뜻이 있죠. 뭐뭐 이후로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이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저건 그냥 읽어보면서 가야 돼요. since가 뭐뭐 이후로일 경우엔 since 뭐뭐 이후로 뒤에 뭘 써요? have pp를 쓰죠. 뭐뭐 이후로 해왔다. 뭐뭐 이후로 해왔다. 하지만 since가 because의 뜻일 경우엔 뭐뭐이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문장 나가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볼까요? Since the group consists of 15 major figures that play important roles in their countries. 해놓고 컴마 찍은 다음에 Most of the scientists gathering in Harvard want to know when the group the result of 2 years of research. 자, 이거 무슨 말이죠? 믿지 마세요. 그냥 거짓말입니다. 제가 막 지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뒤에 뭐뭐 해왔다라는 have pp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때문에인 거예요. 때문에. 자, since the group. 자, 그 그룹이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 맞네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16명의 major.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1번에서랑 좀 바꿨죠. 1번은 major players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major figures라고 그랬습니다. 영어에 figure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주된 인물. 쓰세요. The main figure in this novel. 이 소설의 주된 주인공. main figure. figure가 주인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major figure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that 한 다음에 play라고 동사가 나왔네요. 여러분, that하고 동사 나왔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igures긴 figures인데 얘를 꾸며주는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figures인데 이 15명의 선수들이 that, 걔네들은 주격 play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걔네들의 나라에서. 그들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15명의 중요한 사람들, 꼭 운동선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나왔으니까. 뭐 국가의 주된 뭐 연구 인력이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나라의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figures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룹이. 이건 동사입니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그룹이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most of the scientists, 대부분의 과학자들, 찍지 말고요. 이거는 자, most에서 제가 most 사용법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쓰세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요, 영작하고 스피킹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보고 이해하는 건 영어 실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most of the scientist라고 스스로 쓸 수 있는지를 자기한테 물어보라고요. 왜? most의 사용법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most scientist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most of the scientist가 있습니다. 차이점. most는 아무것도 안 써있죠. scientist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밑에 거는 과학자들의 대부분이라는 이건 대명사입니다. 얘는 형용사, 얘는 대명사. 알겠어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더가 붙어있죠.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시험도 나옵니다. 이거는 더가 안 붙어있죠. 이거는 대부분의 과학자라서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과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과학자들의 대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구체적인 어떤 과학자들이 있어요. 저기 과학자들이. 걔네들 중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과학자예요. 오늘 보세요. Most of the scientists 한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ing가 붙었죠? 아까랑 똑같네. 아까 전 시간에 뭐라고? The group 다음에 consisting of라며요. ing 뭐뭐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도 그룹인 그룹, 과학적인 과학자인데 gathering, 모이고 있는 과학자라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학자가 모이고 있다라고 직독직해 한답시고 하면은요, 내용만 이해되지 여러분 평생 라이팅 스피킹 안 나옵니다, 입에서. gathering이 뭔지 지가 알아야지 하죠. 저걸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과학자들이 모여있다라고 내용을 이해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내용 이해하는 건. 여러분 이걸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진짜 실력으로. 자, 과학적인 과학자인데 모이고 있는, 어디에? in Harvard 해놓고, 1 to 2가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까지가 주어라 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most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요. 그러니 많은 과학자 중에 어디? 특별히 MIT에 모여있는 과학자 말고 하버드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과학자. 그러니까 당연히 구체적인 거니까 most of the 이걸 쓰는 거라 이거라고. 일반적일 땐 이거, 구체적일 땐 이거. 알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하버드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과학자가 뭔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 want 다음에는 뭘 씁니까? 라이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한글로 써있다고 생각하시고 영작하는 거 라이머랑 병행하세요. 꼭. 뒤에 뭘 써야 됩니까? want 다음에는 뭐뭐을 하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해석도 되고 영작도 됩니다. 그러니까 뒤가 when부터 미안하지만 여기까지가 전체가 뭐다? 뭐뭐뭐뭐뭐뭐뭐을 하는 말을 쓰는 구조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영어를 안 읽더라도 뭐가 나와야 될지가 본능으로 느껴지는 게 문법 실력입니다.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일단 when 치고 나갔죠.
when 치고 나갔으니까 언제 뭐뭐인지를 이렇게 명사절을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 칠판에 적착하는 보세요. 그가 오면이 영어로 뭐예요? When he comes here라고 배웠죠?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표시하는 겁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가 앞으로 오면 조건적이라고 해서 if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현재를 쓰면 미래를 표현하는데 이게 한글로 뭐죠? 그가 오면. 아직 안 끝났죠, 문장이.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옆에 문장에 영향을 끼치는 게 부사라서 그걸 부사절, 주어동사 있는 거. 그가 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블라블라 뭐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녀석을 when 다음에 그가 오는 거를 미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잘난 척하고 미래를 써버리면 큰일 나죠. 이렇게 써버리면 영어에 뭐가 된다고요? 그가 오면이 아니라 그가 언제 올지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컴마 찍는 게 아니죠.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뭐가 된다? 하나의 커다란, 그렇죠? 명사가 된다는 뜻이죠. when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미래나 아니면 과거, 언제 왔었는지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외우는 거죠. when 다음에 현재 시제 쓰면 부사절 되어서 그가 오면 하는 말이 되는 거고, when 다음에 미래나 과거를 쓰면 언제 올지를, 언제 왔었는지를 하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가셔서 when부터 마지막까지는 당연히 명사가 돼야지 이 명사를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알고 싶어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과학자 영어로 most of the scientist는 알고 싶어한다. want to know.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뭐뭐 할지를 정답은 뭐예요? when the group publishes를 쓰면 뭐가 된다고요? 그 그룹이 출판하면이 되는 거고 will publish 하면 언제 출판할지를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will publish가 된다 이겁니다. 뭘 출판해요? The result of 결과 their 2 years of research 2년짜리의 연구 결과. 여러분 이것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2 years of research도 할 줄 압니까 스스로? 제가 그랬죠?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충 넘어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마침표 하나까지 니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3리터의 물 영어로 3 liters of water 2리터의 물 2 liters of water 2년간의 연구 2 years of research.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 지금 굉장히 하나하나 정밀하게 아니까 이 문장 정확히 잡혔죠? 자, 이렇게 주어진 단문을 정확히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요건 좀 길었으니까 제가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로 가는 거죠. 자, 그 그룹이 이건 S가 붙었으니까 동사니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5명의 중요한 main figures. 근데 사람은 who로 쓰는 경우가 있죠. that도 괜찮아요. who가 물론 더 좋죠. 근데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play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 그룹이 아주 짱짱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벨상 수상자로 15명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학자, 어떤 과학자? 자꾸 모여있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직역해야지 해석이 빨라지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모여있다라고 내 입으로 동사적으로 해보세요. 한번 해봐. 과학자들이 모여있는데요. 그러니까 뒷말이 안 묻죠. 그러니까 해석도 안 되고 문법도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동사는 동사답게, ing는 ing답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대부분의 과학자들 모여있는, 오케이? 어디에? 거기에 모여있는 과학자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no 다음은 미안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를이 돼야 된다. 명사절 되려면 when 다음에 뭘 써? 미래나 과거. when 다음에 현재 쓰면은 뭐뭐 하면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The idea of firing as many as 100 workers of the company that is suffering severe financial problems considered 이거는요. 시험에서 여러분 많이 경험해봤겠지만 일단은 그냥 봐도 아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맨 마지막 거는 그냥 보고도 아셔야 됩니다. 자, 맨 마지막 거부터 이게 해석을 했다고 치고요. 전체 문장 구조에서 헷갈리는 게 뭐가 is나 a가 나왔으면 얘가 동사죠. 일단 그죠? 뭐나라라 해놓고 여기는 근데 중간에 is 나 봤답니다. 왜냐면 is나 a가 이제 뭔가 골라야 되면은 여기까지가 미안하지만 주어란 뜻이죠. 그러면 이 문장은요.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첫 단어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끝입니다.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The idea는 is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주어가 좀 단수죠? 그래서 is입니다. 중간에 있든 말든. 왜냐면 중간에 아무리 많은 동사 같은 이거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막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진짜 끝에 있는 동사가 마지막 동사일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는 상식적으로.
이게 진짜 메인 동사라 이거죠. 그러면 be considered 다음에 영어에 뭐라고 배웠어요? 자, consider의 사용법, 고려하다 뭐라고 배웠어요? consider는요, 이 find랑 비슷한 구조, 뭐뭐라고 여긴다는 뜻인데 영어에서 이렇게 쓰죠. 나는 A를 B라고 생각해 이 뜻입니다. A를 B라고 여겨. A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명사겠지. 그죠? B는 이 녀석을 보충해주는 바로 보어라고 그럽니다. 보어가 영어에 뭐다? 그렇죠. 형용사라고 배웠죠. 보어는 형용사. 왜? 이 녀석의 상태를 쓰는 겁니다. 상태. 나는 걔를 행복하다고 생각해. 난 걔 행복하게 눈에 보인다가 he looks happy잖아요. 그래서 나는 consider 어떤 명사를 이 B라는 상태라고 여긴다. 그래서 B 자리에 뭘 쓴다?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누구의 형용사? 이 명사의 상태.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오형식 뭐 그런 겁니다. 가운데 목적어의 상태. 그러니까 A가 주어로 빠져봐요. A는 뭐뭐라고 여겨지는 거죠. 나는 A가 B라고 여기는 거니까. 그럼 A 해봐요. A는 여겨진다. is 뭐다? considered 하든지 A is find의 과거분사 found 하든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뒤에 뭐가 나와요? B가 그냥 나오죠. 이렇게. 수동태는요. 이게 빠져나가고 이거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A는 B라고 여겨진다. 찍지 말고 이해하고 외우세요. 이해한 다음에 외우세요. 막 하지 말고. 이거 영작 안 되는 사람 수도 없이 깔렸습니다. B considered B가 안 돼요. A is considered B. A는 형용사라고 여겨진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뭐뭐는 is considered 다음에 형용사가 이거죠. 합리적인 reasonable이 정답이라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 게 주어인데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뭐뭐라는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말이 된다라고 여겨진다 그 뜻이죠. 근데 아이디어 다음 단어가 요거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라고 배웠어요? 찍지 말고 fire가 미사일 발사하다도 있지만 문맥상 회사 나오죠. 해고하다 뜻이 있어요. 30명의 as many as는 영어에 지금은 그냥 처음이니까 as many as 뭐라고 배웠어요? 예, 입에서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사람은 이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as many as를 보는데 뻔히 하는데 입에서 안 나오죠. 입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저게 영작 스피킹 되겠습니까? 1000년 지나도 안 됩니다. 저걸 될 거라고 착각하는 선생님들이 바보입니다.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거의 다 바보입니다. 한국 애들 될 거라고 착각하죠. 그 사람들은 시험 문제 맞히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나온 사람 빼고 거의 다 안 나왔을 겁니다. as many as는 만큼이라는 뜻인데 뒤쪽에 worker 셀 수 있기 때문에 man이고요. 셀 수 없으면 as much as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no less than 뭐보다 꿀릴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not less than은 아닙니다. 읽을 때 제 비교 강의, 제 무료 강의 섹션 중에 비교 강의 섹션이 있어요. 꼭 들으십시오. 거기서 제가 no less와 not less를 아주 자세하게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걸 읽을 때 no less than이 아니라 no less than 읽는 방법 자체가 틀리고요. not less than은 not less than 이렇게 읽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적어도란 뜻입니다. 그거는. 아무튼 no less than은 as many as 같다라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0명 정도씩이나 만큼, 우와, 100명만큼의 workers of the company, 회사의 직원들을 firing, 이게 바로 뭐다? 동격. 동격은 영어에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뭐뭐라는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동격의 영어에 몇 가지가 있냐? of와 that 두 가지가 있습니다. of 다음에는 지금처럼 어떤 명사 덩어리를 쓰면 되고요,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뭔가를 해고하는 게 어때요? 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the idea of firing이에요. of 대충 하면 큰일 나요. 평상시에 글을 읽을 때 이 of가 눈에 안 보이면 동격 처리 평생 못합니다. The idea of firing, 오케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고해야 한다라는 생각.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he idea that 문장 we have to fire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장을 쓰려면 that, 단순하게 ing 쓰려면 그냥 of.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as many as 100 workers of this company, 그 회사에 100명 정도 되는 직원을 firing 하자라는 그 아이디어는 is로 가고 싶은데 that이 나와 있고 갑자기 is가 보이죠? 또 나왔네. that하고 is 나왔다니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that은 미안하지만 앞에 있는 회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긴 회사인데 잠깐만 무슨 회사냐면은 주격 그 회사는 is suffering. 회사가 단수죠. 그러니까 is가 맞는 거예요. 이거 시험 뭐가 나오게요? 이 is가 마치 workers를 받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서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회사는 이다음에 suffer가 영어에 고통을 받다는 뜻이야. is suffering severe, 심각한 financial problems. 재정적인 위기들. 그런데 여기다 is, are를 왜 물어봤겠습니까? 해석 못하는 바보들을 위해서 앞에 s가 붙어 있으니까 is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3번에서 하려는 건 그거 하나예요. 주어 다음엔 동사가 나오죠.
그 주어에 죄송합니다. 그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가 나오는 거지. 이게 당연하죠. 앞에 있는 단어에 연결된다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그렇게 만약에 눈에 보였다면요. 제가 까칠하게 해도 이해하십시오. 예, 시범강이라서 이거 맛보기라서 할 수 없습니다. 까칠하게 가야 됩니다. 앞에 있는 단어가 그냥 받는다는 건 글을 찍는 학생들이죠. 이 녀석의 동사가 이게 아니라 아이디어의 동사가 이거예요. 해석 안 되시는 분들은 잘 연습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해석이 안 되면 아이디어 다음에 곧바로 이스로 넘어가는 연습을 먼저 하시라고요. 그게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부터 아이디어를 꾸며주는 말을 뒤로 붙는 겁니다. 뭐로 꾸몄다? 동격의 어부로 꾸몄다고요. 문법 용어는요. 제목 정도는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동격이라는 말 어렵지 않죠. 양쪽이 같은 내용이라고 동일한 내용. 한글로 라는. 그래서 해석되는 패턴을 정확히 잡으세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 아이디어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30명 정도 해고하는 게 타당했다. 뭐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회사에 좋은 직원도 있지만 나쁜 직원도 많습니다. 자, 1-3번은요. 이렇게 동격에 대한 어부. 그 다음에 주어가 아무리 멀어져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까지 연습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봅시다. 자, when 1-5도 when 같은 거죠. 자, 볼까요? 첫 번째 when the rocket 도착한다 뭐 그런 거 나오는 거고요. the planet 해놓고 모르겠다 치면요. 갑자기 cause 나왔죠. caused, NASA, to be 뿅 이렇게 되면요. cause는 영어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cause 야기시키다 어떤 목적어가 to 동사 하도록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cause가 이 글의 진짜 메인 동사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까 이거 좀 어려운 구조예요. cause가 메인 동사라는 얘기는 앞문장 전체가 뭐가 돼야 된다? 주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when 나왔을 때 도착하면 그러면 돼야 한대요. 여러분 바보입니까? 도착하면 야기시켰다가 됩니까? 안 되죠. 뭘 써야 돼요? 앞문장 전체를 명사처럼 만들어야 되죠.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거 when the group 다음에 미래를 써버리면 언제 도착할지를 명사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when the group 다음에 published 과거를 써버리면 언제 출판했는지를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현재 시제 쓰면은 뭐뭐한 면이 되는 거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사실에 when 다음에 로켓이 arrived on 해야 되냐? did the rocket arrived on 해야 되냐? 일단 cause 야기시켰다. 나사가 봅시다. 나사가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to 동사인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 상태 할 때 배웠죠? surprise가 뜻이 뭐예요? 놀라답니까? 놀라게 하는 겁니다. satisfy가 뜻이 뭡니까? 만족하답니까? 만족시키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족시키니까 I am satisfied라고 수동태가 되는 거고 내가 너를 surprise you 너를 놀라게 하는 거니까 you are surprised라고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 동사는 전부 수동태로 씁니다. embarrass, RRASS까지 embarrass가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당황할 땐 누구에 의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수동태. 그래서 be embarrassed가 한국말에 당황하다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좌우지간 삐리비리비리가 야기시켰습니다. 나사가 뭐 하도록? 당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when rocket arrived on the planet 로켓이 그 행성에 언제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when 다음에 did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문 문장이죠. 너 언제 갈래? When will you go? 너 언제 가니? When do you go? 너 언제 갔니? When did you go? 그러죠. 의문사 다음에 do나 이런 거 나오면 의문문이고 의문사 다음에 정상적인 주어 동사가 나오면 내가 명사절 간접 의문문 이게 바로 자 칠판에서 이쪽 잠깐 보세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지나갑시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내가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가 영어로 뭐예요? 바로 where is he예요. where he is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다 나왔어요. 어떻게 써라? 여러분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오면 의문 문장이죠. 이거는 그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문장이고 정상적인 주어 동사로 다시 환원됐어요. 동사 정상적인 주어 동사. 의문사 다음에 정상적인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가 어디 있는지를 하는 명사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 되면은 명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가면 어떻게 돼요? 정답은 그래서 앞에 게 되는 거죠. 로켓가 언제 도착했는지라는 사실, 언제 했는지를 이겁니다. 언제 도착했는가 한다는 사실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오케이? 이 도착했다는 언제 도착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말이죠. 한국말로 어렵지만 결국은 나사가 당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감정 상태는 id라고 그랬죠. ing가 붙었다는 건 능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당황하게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ing가 정답이 되려면 이쪽에 어떤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을 당황하게 시키는 거니까. 정답은 앞에 거 얘는 이쪽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1-5 마찬가지입니다. when 그가 연구했단 말 나오는 거고 the bank can be a decisive evidence to prove his alibi. 자, 이것도 무슨 말이야. 여러분 can be라는 거 보세요. can be가 일단 동사죠. 될 수 있다. a decisive evidence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to prove 증명할 뭐뭐 할 증거. 이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뭐뭐 할 증거. 뭐를? 그의 알리바이를. 그러면 다시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can be 될 수 있다. 그럼 미안하지만 여기까지가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치원생 이상이면은 뭐뭐라는 사실이 can be a decisive evidence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증명할. 그러면 내가 앞문장 전체를 명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의문사 다음에 정상적인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When he reached 언제 도착했냐 한다는 것이 도착했냐는 것이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컷. 어제 왔냐, 글피 왔냐, 3일 전에 왔냐, 좌우지가 언제 왔냐라는 이 모든 사실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when he reached the bank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When did he reach? 언제 도착했습니까? 언제 도착했는지를 하는 명사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언제 도착했냐 한다는 것이 물론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 whether 같은 것도 괜찮아요. 문맥상. 좌우지간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해석이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지만 겁먹지 마세요. 전체가 명사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주어 동사를 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의문사 다음에 정상적인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 녀석은 지금부터 명사로 바뀐다 라는 사실을 연습했습니다. 언제 뭐뭐 했는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6번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운다는 것 당연히 동명사인데 영어에서 저 녀석이 동명사도 될 수 있고요. 우리 미리 하지만 분사 구문이 뭐뭐 하면서란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영어를 공부하면서도 될 수 있어요. 더 읽어봐야 돼요. 볼까요? Learning English with writing drill 영작 훈련법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that require 뭐가 붙어 있어요? S가 붙어 있죠? 동사겠네. 그럼 얘는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겠네. 그러면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이거를 꾸며주는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전부 다 writing 드릴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 글에 뼈다구. 영작 훈련법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것, 라이머처럼 공부하는 것은. 근데 어떤 영작 훈련법이냐? 그 영작 훈련법은 요구한다 엄청난 perspiration, 노력. 해놓고 is가 나왔죠. 이게 바로 이게 진짜 동사겠죠. 영어에서.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require가 동사가 아니에요. require 앞에 말 그대로 대시 붙어 있죠. 이건 drill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일 뿐입니다. 자, 많은 노력을 요구로 하는 그런 영작 기법이 있는데 그 녀석과 함께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주어가 learning이죠. ing가 붙으면 단수입니다. 그래서 is가 나온 거예요. 영어의 be said to는 뭐뭐라고 남들에게 불리우다는 뜻이에요. 이거 외우세요. 표현을. 투야의 동사 한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이 뜻입니다. 투다이 뭐요? 도움을 준다. 누구를? You get 나왔죠. 자, 여기서 문제. 시험에서 요 get을 물어봅니다. 요 get은 왜 썼습니까? 문법에서. 자, 보세요. 바로 help의 사용법이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뭘 쓴다?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영어의 또 문법입니다. 이 녀석이 뭔가 하도록 돕다. 얘는 역시 이 녀석이 뭔가 하도록 돕다 뜻이고요. help를 가운데 목적어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하면 뭐가 된다? 그냥 동사하는 걸 돕다. 그냥 동사하는 걸 돕다. 이게 틀리기 쉽다고요. 이 문법 모르고 있으면요. 한국말에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러죠. 그래서 help 다음에 그냥 ing 쓰는 경우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ing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뭐라고 불리냐면 도움을 준다.
목적어 다음에 이 녀석이 get a good score, 좋은 점수를 얻는데 영어 실력에서 such as는 뭐뭐와 같은이죠. CSAT, 뭐 TOEFL 등등등등. as well as, 자, as well as를 알면 되죠. as well as가 뭐라고 배웠어요, 이게?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는데 찍지 말고 이거 as well as 나면 너무 쉬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 배웠죠. Not only you, 너뿐만 아니라 but also James, 제임스도 이 말이죠. 이거 not only but also라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동사 뭐에 맞춘다고 배웠습니까? Not only you, but also James면 뒤에가 is예요, are요. 동사를 쓰려면. 예, 얘에 맞추는 겁니다. 제임스가 이렇게 is고 만약에 제임스랑 you가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치면은 not only James, 제임스뿐만 아니라 but also you 하면 뒤에 are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가까운 동사에 맞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가까운 동사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글의 주인공에게 맞추는 겁니다. Not only you, but also James는 글의 주인공이 제임스예요. 너 맞긴 맞는데 너뿐만 아니라 제임스도 말이지. 제임스가 이 글의 주인공이라 이거예요. 왜? 제임스 앞으로 빼볼까요? 이게 오늘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제임스 한 다음에 바로 뭘 쓸 수 있다? as well as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뭐뭐뿐만 아니라 대충 찍지 말고 you. 그러면 내용은 맞더라도요. 글의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as well as you는 너뿐만 아니라가 여기 붙습니다. 말 자체 호흡이. 너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임스도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제임스 as well 그러면 안 돼요. as well 해서 이쪽에 묻는 거예요. 읽을 때 너뿐만 아니라가 먼저라고요. 흐름이, 글의 호흡이. 너뿐만 아니라 제임스도.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is예요. 가까운 데 맞춘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글의 주인공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어는요. 그 주어가 그 동사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as well as는 일단 당연히 얘뿐만 아니라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니까 당연히 왼쪽 오른쪽 같은 대칭 구조로 쓰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speaking이에요, speak예요, to speak예요. 앞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as well as가 어디 붙어요?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에 도움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토플, 수능, 뭐뿐만 아니라 이런 거 하는데 그럼 이게 어디 붙겠습니까? 다 글의 흐름상 help you, 너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을 준대요. 이러이러한 시험에서 뭐뿐만 아니라 speak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저게 다 어디 걸려요? help you 다음에 동사 원형에 걸리죠. 여기도 동사 원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help you get, help you speak. 너가 get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너가 speak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요.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help you get, help you speak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글의 구조가. 알겠죠? 이것도 이해하신다면요. 이거를 영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눈 감고가 아니라 책 보지 말고 한번 쭉쭉쭉쭉 써보세요. 자, 이것도 전체 문장을 제가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7번 마지막. 요 7번 한 다음에 마지막 라이머 응용 문장 하나 하고 오늘 첫 강의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7번 보시면 Recently, Kore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have helped each other to solve the sinking incident of 천안함 worship in the West Sea. However, 그러나 China, as opposed to others, has claimed that South Korea, its several cyber reports are saying should secure clear evidences for the incident so that they can support Seoul's announcement.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쫄지 마세요. 하나도 쫄 거 없습니다. 자, 가볼까요?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자, 최근에 한국과 다른 주변국들은 여러분, 최근에가 나왔다는 얘기는 과거에서 지금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근에가 나오면 99% 영어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최근에 해온 겁니다. 그래서 have helped each other까지. 최근에 한국 주변국들이 서로서로 each other, 오케이? 서로서로 도와오고 있대요. to 뭐 하기 위해서 solve the sinking incident가 그 유명한 침몰 사건 of 이게 천안함 얘기하는 겁니다. worship, 오케이? 그냥 갑시다. 천안함 침몰 사건 in the 서해안에서 이거 그냥 갈 수 있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solve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 정리할까요? address란 말 들었죠? address가 집에 주소도 있지만 문제를 처리하다 해결하다 뜻이 있어서 오늘은 solve the incident 해도 되고요. address the incident 해도 됩니다. sinking incident니까 침몰 사건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나 중국은 영어의 as opposed to라는 말을 외우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어 다음에요. 잘 봐요.
컴마를 지금 안 찍었죠? 찍으면 참 고마운 거고요. as oppose가 반대하다는 뜻인데 as opposed to 명사를 쓰면은 이 명사와는 달리 동사하더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영어의 유명한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try나 한 다음에 as opposed to 명사가 나오면요. 명사가 나오면 누구와는 달리요. 그럼 중국은 자 끊어볼까요? as opposed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국가겠죠 문맥상. 자 근데 중국이 말이죠. 다른 국가와는 달리 has claimed claim은 주장이거든요. 자 최근에 한국이랑 다른 나라가 좀 서로 이렇게 공조하고 있는데 중국은 특별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대요. has claimed that 뭐라고 주장해오고 있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South Korea, its several cyber reports are saying should secure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영어에서 이건 힌트인데요. 뭔가가 읽는 게 이상하면요. 뭔가 특별한 문법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략된 거 없습니다. 여기는. 자 뭐냐면요. 이쪽 와서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영어의 문장 구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독특한 지금 내가 오늘 좀 문장 구조를 소개하는 건데요. 주어 다음에 이렇게 가는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문장 구조. 자, 오늘 지금 제목도 제가 우리 챕터 1에서 제목이 뭐죠? 주어와 동사의 정확한 구별이 영어의 출발점이라고 제가 써놨죠. 오늘 제목이. 제목을 아까 안 읽고 시작했네. 주어와 동사를 구별하는 게 영어의 출발점. 계속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주어고 그 녀석에 해당되는 동사가 어디서부터 튕겨나오는지를 보라고요. 평상시에. 찍지 말고. 그런데 이런 문장 구조가 뭐냐면 이게 바로 삽입 형태인데요. 삽입 형태는 잘 봐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맞는데요. 가운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뿅 껴요. 컴마 찍어주면 고마운데 안 찍어요. 찍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 결정적 힌트가 뭡니까? 딱 보니까. 아하, 동사가 두 개 겹치는 건 영어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힌트입니다. 동사가 두 개가 겹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졸지 말고! 동사가 두 개가 겹치면 앞에 있는 동사랑 그 앞에 있는 명사까지를 또 다른 주어 동사로 묶으세요.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영어의 as opposed라는 말은 원래가 하나의 독립된 구문이니까 그냥 외우세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주장해 오기를 뭐며 하냐면 자, 한국은 했죠. 이거 보세요. 미안해요. 동사가 두 개 겹치기도 하지만 심지어 명사가 두 개 겹치기도 합니다. 명사 두 개 겹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북데스크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북 언더 데스크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그러니까 보세요. 남한 갑자기 it's several cyber report. 여러분 사이버 리포트가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찌라시 정보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 정보 말고. 그러니까 it's several cyber reports가 바로 하나의 명사죠. 주어가 나오고 작은 주어가 또 나왔네. 그 다음에 are saying은 동사죠. 말하고 있다. 근데 should secure도 동사네. 아하. 그러니까 뭐예요? 가운데 낀 이 작은 주어 동사. 이 부분이 중간에 낀 거라 이거죠. 가운데 낀 게 뭐예요? 한국에 있는 몇몇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말하기를 이게 중간에 낀 거예요. 물론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고요. 한국의 인터넷 몇몇 업체들이 그냥 막 말하는 게 있긴 한 게 있는데요. 이게 낀 거고 진짜 주어는 South Korea가 반드시 secure하고 해야 한다 이거죠. 뭐를? Clear evidences,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secure 확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그때 중국이 천안함 사건 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편 드느라고. 남한 정보 보고 증거 좀 더 확보하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들 못 믿겠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주장하기를 남한 정부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 좀 더 해야 한다고 중국이 요구한 겁니다. 물론 언론 매체들이 좀 옆에서 막 부추긴 게 있었죠. 그 당시에 이 좌파 언론들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좌우지간 뭔가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죠. For the instant 이번 사건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뼈다구입니다. 알겠습니까? So that they can support Seoul's announcement. 영어의 서울이란 말은 서울이 아니라 수도 이름을 쓰면 국가 이름을 대신합니다. 영어에서. 이 바로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발표, 오케이?를 support 지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so that 사용법 배웠습니까? 이거는 지금 배웁시다. 자, 주어가 동사 뭐 말했어요. 그래요? So that 한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은 얘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한꺼번에 읽는 겁니다. So that 주어 동사. 오케이? 얘가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 할 때 투부정사 쓰는 거 알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so that 뒤에부터 they can support. they가 누군데요? 어디 갔어?
뭐 언론기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이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선 이번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남한 측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댓을 또 어떻게 쓰는 게 있냐면요. 주어 동사 다음에 컴마 찍고 소댓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번역하냐. 번역 패턴을 외우세요. 이거는 누구는 뭐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서 쭉 나가는 겁니다. So that 이하의 문장이라 이거입니다. 해석하는 패턴이 틀리죠. 잘 외우세요. So that은 이쪽을 한꺼번에 묶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 한국의 이번 발표를 제대로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반드시, 사우스 코리아는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세키 확보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이츠가 여기서 사우스에 했으니까 한국이냐. 한국에 물론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이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뜻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인터넷 강의니까 제가 이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다시 한번 테이프 돌려가지고 너무 제 강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잡아드렸으니까 그걸로 갖고 잘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이 문장은 제가 일부러 복잡하게 좀 쓴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응용을 한번 여기다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실험만 보시죠. 그들은 언제 그 배가 보물섬에 도착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누구도 선장의 죽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이번 항해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자, 뭐 대충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들은 주어죠. 동사는 뭐죠? 언제 도저히 모르는 것 같았다죠. 있는 그대로 가볼까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라며 가볼까요? 그들은 뭐뭐인 것 같았다가 영어는 뭐예요? seem to죠. 과거니까 seemed to겠네. 그 다음에 seem to인데 seem to know 그러면 아는 것 같았다고. 모르는 것 같다는 seem not to know예요.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 붙이죠. 그들은 알지 않는 것 같았다고. 그 다음에 know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배운 거 뭘 쓰라고요? know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죠. 자, 다시 한번 그가 어디 있는지 where is he가 아니라 where he is를 써라 그겁니다. 간접 의문. 그러니까 언제 도착할지를 어떻게 쓰라고요? 아까 배웠죠? 우리 오늘 시험 시간에 when 다음에 그들 언제 그 배가 when the ship 앞으로 도착할지를 will. 근데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과거죠. will 대신에 would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will이에요. 근데 시제일치 그 당시니까. 그 다음에 보물섬에 아까 오늘 본문에 arrive란 말이 있어. arrive는 전치사라서 at이나 이렇게 전치사를 써야 됩니다. 보물섬 the treasure island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써서 when 다음에 정상적인 주어 동사가 나와서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라이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예, 기본적인 문법을 정확히 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누구도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건 그냥 저 일단 따라오세요. 첫날이니까. 고려하다가 영어의 consider예요. 근데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여러분 잠깐 들으세요. 분사구문 들어보셨습니까? 자, 제가 공간에다 글씨 쓸 테니까 써보세요. enter 들어가다. entering the room 들어가면서 he opened the door 이해되시죠? 들어가면서 그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entering 누가 엔터했습니까? 그가 엔터했죠. 그가 들어가면서 그가 창문을 연 거예요. 이것처럼 ing를 썼다는 얘기는 이 ing의 주어가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들어가면서 얘가 창문을 연 겁니다. 오케이? 근데 고려할 때가 consider인데 considering 만약에 그렇게 써버리면 이 녀석이 고려할 때 이 녀석이 이거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누가 고려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뭘 고려해 볼 때? 그들이 고려해 볼 때 그들이 분명한 게 아니죠.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글을 보고 있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보니까 걔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고려하는 대상이 그들이 고려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컨시더링을 못 써요. 그때 쓰는 게 뭐다? 바로 이제 그냥 들으세요. 그건 기분이라고 보통 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독해 시간에 혹시 배운지 모르겠는데요. 독해하다가 기분이 나오면요. 뭐뭐를 고려할 때라고 번역을 하세요. 근데 실제 내용은 컨시더링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고려할 때가 맞긴 맞지만 주어가 양쪽에 틀릴 때 그때 쓰는 게 기분입니다. 이건 그냥 귀에 걸쳐두시고 기분 나오면 그냥 뭐뭐를 고려할 때라고 번역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세요. 자, 뭘 고려해요? 뭐뭐라는 사실. 기분 다음에 명사 씁니다. 그냥 가볼까요?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자, 뭐냐? 누구도 연락받지 못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칠판 이쪽 잠깐 보세요. 연락하다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정을 써드리겠습니다. 연락하다는 거 영어에 notify를 쓰는데요. 얘는 사람 쓴 다음에 of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뒤에다 쓰는 이 구조로 씁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notify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 을에 해당되는 말 앞에는 of를 쓰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누구에게 알리다 할 때 notify to 쓰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무조건 그냥 나오는 게 에게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연락을 받은 거죠. 어떻게 쓰면 돼요? 수동태로 만들면 되죠. 해볼까요? 그 남자는 is notified,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notify 된 거예요. 남에 의해서. 뭐에 대해서? of news에 대해서. 여러분 수동태는 공식이 뭐냐면요. 얘가 주어로 빠진다면 옆 벼 있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he is notified of the new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be notified of가 바로 뭐뭐에 대해서 연락받다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뭐뭐에 대해 연락받다가 뭐라고요? be notified 하면 of something입니다. 그럼 가봅시다. 누구도 선장 죽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요? 누구도가 부정이니까 nobody죠. 전체가 과거죠. 그러니까 비동사 대신에 뭘 쓴다? was notified of라고 그냥 가는 겁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괜찮습니다. 누구도 연락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그들 선장의 죽음, the 죽음, death of 그들 선장, their captain 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 한 호흡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틀린 게 있죠. 뭐가 틀렸습니까? 바로 이거죠. 예, 찾았어요? 대어가 틀렸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없죠. 복수가 있어야 대어를 쓰죠. 누구의 선장이에요? nobody, 물론 부정어지만 얘네들의 선장이죠. nobody, everybody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is라고 쓰는 겁니다. his or her 그렇게 꼭 안 해도 됩니다. his가 편하니까 그냥 his로 가는 거예요. 이거 남녀차별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his captain, 오케이? 한국말에 이 어디 갔지? 이런 거에 속지 말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들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은 동사 이거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했다가 동사죠. 자, 그러면 뭐뭐이 분명하다가 조동사에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must 시리즈입니다. 잘 보세요. must가 해야 한다는 뜻이 있죠. 근데 must 하면 동사 원형 쓰면 해야 한다도 되지만 뭐뭐임이 분명하다 뜻이 있습니다. 시제가 현재입니다. 근데 must 다음에 have pp를 쓰면 과거에 그랬음이 분명하다가 되는 거예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넣으면 시제가 과거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고려해 볼 때 그들은 시제가 뭐예요? 과거에 그랬음이 분명한 거죠. must 다음에 have pp를 쓰라 이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동사가 뭐예요? 뭐뭐에 대해 인식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식하다. 인식은 영어로 따라오세요. be aware of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했음이 분명하다 할 때는 밑에 쓸까요? must have been aware of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뭔가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할 땐 must have pp 쓰는 게 과거에 그랬음이 분명하다는 뜻이고 그 pp 자리에다가 be aware of라는 동사를 pp 형태로 쓴 겁니다. 근데 인식하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하다고요. 그러면 부정어를 어떻게 쓰냐? 여러분 조동사의 부정어는요.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 not을 쓰는 겁니다. cannot 그거 생각하세요. 똑같죠? 여기선 조동사가 뭐예요? must가 조동사이야요. 왜? have pp는 시제가 과거라는 걸 표현해주는 형태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현재 분명하다. must 다음에 have pp 쓰면 과거에 그랬음이 분명하다 그랬죠? must가 조동사고요. 원형과 have pp가 시제를 차이를 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have pp가 시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고 얘가 조동사예요. 분명하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그래서 여기다가 not을 쓰는 겁니다. must not have been aware of.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부정어예요. 뭐에 대해서? 이번 항해의 위험성에 대해서. of 다음에 위험성. the danger가 위험성이죠. of 이번 항해. this the 항해가 voyage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his 쓰는 법 중요하고요. notify를 통해 be notified of라는 수동태를 잡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역시 중요한 건 뭐다? 간접 의문문 패턴.
when 다음에 정상적인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전체 하이라이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어 동사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 동사. 어떤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주어가 엄청나게 길어질 때도, 예,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강을 통해서요,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지더라도 해당되는 주어를 잡고 그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를 저 끝에 잡아야 된다는 것이 모든 영어 문장의 기본이고요. 그 기본에 대한 건 다 알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다음 시간 보시면요, 한 번 더 비슷하게 나와요. 한 번 더 비슷한 게 더 반복되니까 다음 시간에 2강에서 조금 더 이거 말고 몇 가지 세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강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2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